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형 고리전류 중심축에서 Z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장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더니 이와 같이 계산이 됐죠. 이게 P점, 이게 Z방향. 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조금 음미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풀기로 했는데, 몇 가지. 일단 첫 번째, 얘를 약간 장난을 쳐보면, 이거 면적으로 바꾸면 I 프라임 파이 A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분모의 오케이 2 파이 그 다음에 뮤제로 G제곱 여기 A의 제곱 2분의 3승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다른 1학년 뭐 그 전기장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분모에 이게 그 대략 이게 R 3승분의 1꼴이죠. R 3승분의 1꼴의 필드, 여기선 자기장이지만 필드가 R 3승분의 1 형태면은 그 필드는 다이폴 필드다, 쌍극자 필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다이폴. 이건 이제 자기장이니까 마그네틱 다이폴이겠죠. 마그네틱 다이폴. 그럼 여기 마그네틱 다이폴이 어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분자에. 보면 요 놈이 얘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되겠어요. 이걸 뭐 m이라고 해도 되고 뭐 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책마다 달라요. 그냥 m이라고 하면은 m 벡터가 지금 I 전류에다가 이 고리의 면적이죠. 파이 a 제곱. 방향은 고리의 직각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된 마그네틱 다이폴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마그네틱 다이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경우에는 A가 작을지 클지 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A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면, A가 뭐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0으로 수렴할 때, 왜냐면 우리가 다이폴이랑 비교를 해다 보니까, 일렉트릭 다이폴에서는 다이폴 모먼트를 보통 D나 P 뭐 이런 걸 썼는데, P를 쓴다고 하면은 P는 Q 곱하기 변위였죠, 변위. 그러니까 양전하 플러스 Q 마이너스 Q 요 방향 벡터가 D 벡터 QD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 또는 Q 델타 X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도 일렉트릭 다이폴에서도 굉장히 작아지면 뭐가 작아지면 요 거리가 D가 무한소로 가는 거였죠. 여기서도 뭐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작은 마그네틱 다이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면적의 공간적으로 실제로 한 점에 있는 어떤 것, 그게 이제 소스가 돼서 그게 마그네틱 필드를 준다. 전기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이었는데, 이거랑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기장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약간 다른 것이, 전기장에서는 모노폴 항이 존재했죠.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R 제곱분의 1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장은 우리가 지금 이번 문제가 두 번째 익sem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익sem플인데 제일 쉬운 걸 안 하고 왜 어려운 것부터 하겠어, 그지? 이게 제일 쉬운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노폴이 없어요. 마그네틱 필드에는 모노폴이 없고 다이폴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R 3승분의 1 형태의 자기장이 가장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이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름 붙어 있다시피 폴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무슨 폴이 두 개냐? 여기 내가 보기에는 골이 하나인데 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쪽은 북극, 이쪽은 남극 뭐 이런 식으로 나침판 같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이폴이라고 부르고요. 전기 쌍극자 같으면은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쪽은 북쪽, 이쪽 남쪽, 어느 쪽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저걸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부르고 크기는 이와 같이 계산하고 전류 면적 곱하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나가서 저게 가장 작은 점전화처럼 전기장에서 점전화처럼 자기장에서는 마그네틱 다이폴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저기 전류가 자연에 어딨냐? 전하는 있는지 알겠는데 전류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원자론도 배웠겠지만 양자역학 일반 물리 수준에서 주워 들었겠지만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궤도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리에 있어갖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면 그건 곧 전류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냥 전자가 하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만 하면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 거고 이 전자가 움직이는 이 길로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자가 네거티브 샤지니까. 그래서 전류도 자연에 존재해. 내가 전류 덩어리예요. 여러분도 전류 덩어리고 필드가 약해. 3승분의 1이야.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계수 4파이분의 뮤제로 이게 너무 작아. 10의 만에 7승 뉴턴 스케일로 10의 만에 7승이에요. 내가 느끼는 중력은 대충 9.8 미터 퍼 세계 제곱이니까 내가 무게가 100kg이라고 해도 10이라고 반올림하면 1000뉴턴이에요. 내가 중력으로 받는 게 그죠? 근데 내가 지금 10의 만에 7승 뉴턴을 내가 느낄 수 있냐고. 요 자기장 작아서 못 느낀다. 전자 하나라면. 근데 이게 상당히 큰 전류라면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겠죠. 하여튼 이게 가장 작은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해둘 만해 하겠죠. 그러면 직선 전류가 기본적인 건가요? 원형 전류가 기본적인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원형 전류가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면 직선 전류는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풀었던 예제는 이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갔다가 이게 돌아와야 되거든. 크기가 어마무시해지겠죠. 커다란 원형 전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반지름 A짜리 전류는 너무 큰데요. 쪼갤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쪼개면 되잖아요. 이렇게 피자판 쪼개듯이 쪼개갖고 이렇게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과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 두 개 합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네 개로 쪼개면 네 개로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것과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것과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것과 네 개. 무한적으로 쪼갤 수 있죠. 이 길이 방향으로 쪼개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전류 덩어리들을 합치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거기까지. 책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를 이 그림이 좀 그런데 자기장의 크기를 Z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바꿀게요. 방향을 이쪽을 Z 방향으로 하고 여기 자기장의 크기를 그린다고 합시다. B필드의 크기를 그리면 이 식으로 보면 Z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Z가 0일 때는 어떤 맥시멈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R 3승분의 1로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R 3승분의 1 이렇게 좌우 대칭이고 이런 B필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커런트가 있으면 이 커런트 이 평면에서 제일 자기장이 크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팍 줄어든다 이 말이죠. 아래쪽으로 가도 바로 팍 줄어들고 위로 가면 자기장이
위쪽, 아래 가면 자기장이 아래쪽인가? 아니죠. 아래에서도 자기장이 위쪽. Z가 양수냐 음수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향 어떻게 결정한다?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기타 등등 손가락으로 자기장. 그래서 B필드의 방향은 이렇게. 요거는 뭐 선생님이 그러면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1학년이고 1학년을 외워야 되겠지. 계산 못하니까. 여러분들 2학년 또는 3학년이잖아. 계산해야 되겠지. 계산하기를 저는 바라죠. 계산하길 바래요. 여기서 변형이 될 수도 있겠지. 변형이 돼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지. 극한 리미팅 케이스도 생각해 볼까? 만약 Z가 A보다 왕창 커지면, 아주 멀리 가면 어떻게 되겠나? Z가 왕창 커지면 분모에 있는 A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분자에 있는 A는 없앨 수 없겠죠. 그래서 B필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G의 3승분의 G 절대값의 3승해야 되겠지. 뮤제로 I A의 제곱꼴이 되겠지. 그렇죠? 오케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마그네틱 다이폴이에요. 서큘러 커런트가. 그래서 별거 아닌 익샘플 같지만 전기적으로 말하면 점전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서큘러 커런트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익샘플을 풀어보죠. 그 다음 익샘플은 책에 있는 그 왕스미스가 좀 책이 그런데 내가 보기엔 다 익샘플인데 어떤 거는 본문, 섹션으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거는 그 안에 다시 익샘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익샘플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취미 삼아 해봐야 되는. 두 번째 익샘플. 아이디얼 솔레노이드의 엑시얼 인덕션, 축 방향 자기 유도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뭐 수식어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아니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지. 파이 방향 필드가 막 생기거든. 연습 문제에 이 챕터 엑서사이즈 중에 어느 이 챕터인지 뭐 마그넷 벡터 포텐셜 챕터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습 문제가 있어요. 아이디얼 하지 않은 실제 솔레노이드. 실제 솔레노이드는 코일이 이렇게 막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와인딩 되면서 올라가잖아. 근데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란 거는 그 와인딩 되는 각도가 안 보이고 그냥 다 옆으로만 도는 것처럼 불가능하죠. 옆으로만 도면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노? 근데 아이디얼이니까 뭐 알 게 뭐야, 그지? 이상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면 되지. 우리는 피직스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변별거리가 많아. 세상에 그런 거 봤냐? 우리는 아이디얼한 거, 제일 중요한 것만 취급한다. 별로 안 틀리니까. 별로 안 틀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이디얼 솔레노이드가 아니면 이 파이 방향 엑시얼 인덕션 말고도 파이 방향 인덕션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얼하다고 반드시 주장해야 돼요.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는 또 인데피니션 무한대의 길이를 가져야 되거든. 그게 아이디얼한데 실제 솔레노이드는 요 문제도 여러분 책을 보면 그림이 유한하게 그려져 있어요. 길이 L 아마 그럴걸? 길이 L로 왜 그랬냐? 길이 L로 하면 반드시 엣지 이펙트가 생기거든. 끝부분에서 필드가 새요. 옆으로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실제가 아니라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라면 그게 무한대여야 되겠지. 내부밖에 외부 볼 수가 없어야 되겠지. 내부만 이렇게 쭉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하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들이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전류 전선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략하고요. 아래쪽에도 또 있겠죠. 이렇게 전선들이 이렇게 전류 도선들이죠. 쭉쭉쭉 있을 거예요.
생략하고요. 이게 전류다. I 프라임이라고 그냥 합시다. 전류가 이렇게 뭐 이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가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전류가 이쪽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들어가고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마구마구 이렇게 이쪽 방향 자기장이 생길 텐데 이것도 길이가 무한이 아니라면 이 중심축 여기 이 중심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축에서 거리에 따라 자기장 값이 바뀌게 돼요.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 재밌지만 그건 대학원생 괴롭힐 때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재밌지 않고 괴롭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이제 무한대인 것으로 그래서 이 축에서만 축 방향인 것만 여러분들은 특히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Z축이에요. Z축이고 Z축 상에서 자기장을 구해보자. B, G를 구해보자. 실제로 얘가 무한대인데 유한하다고 가정하고 문제 있죠? 문제 있지만 별로 많이 안 틀려. 별로 많이 안 틀려.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1m라면 요 가운데 한 1cm 정도는 아이디얼해. 여기가 뭐 길이가 10m라면 한 10cm는 아이디얼하겠지. 그러니까 1m인데 뭐 50cm가 아이디얼하냐? 아니, 그렇지, 그럴 리는 없지. 예. 문제가 있겠죠. 근데 길이가 뭐 에스펙트 레이쇼가 뭐 1대 100이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뭐 훌륭하게 리니어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한하게 가정하고 대신 중심 부분에서만 우리가 볼 걸 많은 걸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다가 뭐 점피를 하나 잡아볼까? 여기를 Z 좌표를 0이라고 치고요. 여기를 Z 좌표를 L이라고 하고 여기 어디 점피를 잡아봅시다. 이 점피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계산한다. 그러려면 여기 보면 전류 있고 선분 있고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때 했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dB는 I ds 크로스 r 제곱 4파이분의 뮤제로 뭐 요런 걸 쓰고 싶은데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무 느리겠죠. 이거 뭐냐면 요건 여기 ds 벡터라는 것은 전류 선분인데 전류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돌잖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빙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감으면서 전류가 돌 텐데 이거 언제 적분 우리가 이미 한 바퀴는 했잖아. 지금 여기 있죠? 이쪽에 한 바퀴는 했는데 한 바퀴 돌았을 때 자기장이 있으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세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그건 되게 미련한 거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괜히 푼 문제를 또 풀 필요가 없잖아. 원형 전류 풀었는데 그죠? 그래서 원형 전류 푼 걸 가지고 원형 전류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형 전류 하나가 전피해주는 자기장. 이렇게 하면 쉽잖아. 원형 전류 하나가 전피해주는 자기장. 그러려면 저 왼쪽 칠판에 써있는 수식에서 약간 고쳐야 되죠. 원형 전류의 자기장을 일단 넣어놓고요. 봅시다. 2분의 뮤제로 I 프라임 A의 제곱 Z방향 G제곱 A의 제곱 2분의 3승. 뭐 쉽잖아? 외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미 크잖아. 적분되는 값인데 이거 작다고 해야지 이걸 다시 또 합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수만 개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걸 작게 만들어야 돼. 여기서 뭘 작게 만들 수 있죠? 뭘 작게 만들 수 있어? 뭘 작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 모르겠죠? I를 작게 만들 수 있겠지. I를 작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분모에 여기 Z의 제곱, A의 제곱 이것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제일 끝에 있는 이놈은 이 점의 좌표를 Z라고 한다면 0부터 Z 이렇게 한다면 제일 끝에 있는 놈은 제일 끝에 있는 이 원형전류 한 개는 Z거리지만 요 상당히 그 안쪽으로 들어와 요 정도에 있는 원형전류는 다르잖아. 거리가 다르죠. 그래서 위치별로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 소스 커런트가 있는 좌표 그 좌표를 우리가 Z 체계대로 Z0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 필드 포인트가 있는 좌표를 ZP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Z를 ZP 빼기 Z0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소스에서부터의 거리가 돼야 될 테니까 이 거리가 Z가 되도록 우리가 이걸 먼저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I 프라임 전류가 작아져야 되는데 전류가 왜 작아져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솔레노이드 중고등학교도 하지만 단위 길이당 가문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 단위 길이당 몇 번 와인딩을 했냐 그런 이야기죠. 그걸 보통 스몰 n을 쓰는데 단위 길이당이니까 단위 길이당 그러면 여기 요 density 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선 밀도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 z 방향 길이 dg를 곱하면 z 방향의 요 길이 소스 부분의 길이를 정확하게 dg 제로겠죠. dg 제로를 곱하면 이게 z 방향의 이 코일이 몇 번 감겨 뭐 예를 들어서 1cm라면 1cm의 이 전류 도선이 몇 개가 튀어나오는지 이 개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전류 개수가 되는데 전류 개수는 n 곱하기 d0가 되는데 이거가 여기다가 요 i 프라임을 곱하면 n d0를 곱하면 이게 통과하는 전류가 되는 거죠. d0라는 길이, 요 d0라는 길이를 뭐 요렇게 제가 잡을까? 이만큼을 dg0라는 길이를 잡으면 그 안에 전류가 몇 개 들었냐? i 프라임에다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 n에다가 dg0 길이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분자에 있는 요 i 프라임 하나만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적분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어요. i 프라임 곱하기 n dg0로 바꿔야 되겠다. 요건 숫자고 i 프라임이 커진 거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d0가 무한소로 가면 작아진 거고 작게 만들어야 적분하니까 미분 적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쪼개고 더하고 잘 쪼개야 더할 수 있잖아. 무한소로 쪼개놓고 다시 그걸 합쳐갖고 유한하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그래봐야 근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요 부분에 지금 dg0라는 길이 안에 전류가 몇 개 들었나 다 세서 그것이 여기에 주는 자기장.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이제 큰 자기장이 아니라 db 작은 자기장이고 이거는 G0라는 포지션에 있는 DG0라는 폭의 전류가 GP라는 점에 주는 미소 자기장이겠죠. 그것은 다른 것은 그대로 쓰고 2분의 뮤제로 그대로 쓰고 G0 자리에 GP 빼기 G0 넣고 2분의 3승 쓰고 분자 여기 I 프라임 자리에 I 프라임 곱하기 N D G0 라고 쓰고 a 제곱 g 다른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았나? 맞게 썼나? 맞게 쓴 것 같아. 맞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할 거예요. 이걸 이제 적분한다. 적분 dB 하면 이제 B 필드가 되겠죠. ZP점에서의 자기장 구하려면 이걸 적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적분하다 보면 이게 dg0 그 다음에 나머지 gp의 빼기 g0의 제곱에 a 제곱에 2분의 3승 요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 있잖아요. 2분의 뭐 뮤0 i 프라임 n a의 제곱 z 방향 이런 것도 다 적분 밖으로 빼고 실제로 적분될 건 요만큼이죠. 근데 여기서 g0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것도 문제네. 0부터 L? 0부터 L. 이 1차원 적분이죠. 이 적분만 하면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dx꼴. 이것도 많이 보던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까지 하면 4번은 나타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번은 나타났으니까 지금쯤이면 뭐 그냥 뭐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으나 한 가지 방법은 실패하고 두 가지 방법은 성공했잖아. 했었죠. 그거잖아, 얘가. 그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적분이다. 적분하면 답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자, 좋아요. 지워버리고 이제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다가 다시 쓰고요. 좀 지워보라니까 앞에 있는 계수 2분의 뮤제로 i 프라임 n a의 제곱 z 방향 bgp가 여기에 적분 0에서 l dg0 gp 빼기 g0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 적분이에요. 옮겨 써놓고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 적분을 하러 가봅시다. 맞게 옮겨 썼나 보고 2분의 오케이 맞게 쓴 것 같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두 개씩 놓고 변환하는 게 좋겠죠. 변환합시다. 얘를 G0 빼기 GP, G0 빼기 GP를 G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G0 빼기 GP를 G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서 그러면 DG 프라임은 DG0 될 거니까 상관없고 이 적분 부분만 하면 되니까 구간이 바뀌겠죠. 구간이 마이너스 GP부터 L 빼기 GP까지 DG 프라임 G 프라임의 제곱 A의 제곱 2분의 3승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로 치환하든지 또는 그 모함수 미분의 모함수 그 정적분 부정적분 해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이게 a의 제곱분의 g 프라임 g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2분의 1승 이게 이 적분이죠. 이 g 프라임이 마이너스 gp에서 l 빼기 gp까지 그러면 L 빼기 GP 글씨가 또 작아지면서 또 안 써지네. L 빼기 GP가 분자 A의 제곱 L 빼기 GP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2분의 1승 빼기 GP인데 더하기 GP 밖에 되고 A의 제곱 P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에 이제 A 제곱 있는데 이쪽에 어디 A 제곱 있었으니까 걔랑 약분해서 A 제곱 없어질 거고 2분의 유제로 I 프라임 N G A 제곱은 없어졌어요. 묶고 나서 L 빼기 GP 제곱 A의 제곱에 2분의 1승분의 L 빼기 GP 더하기 또 이거 지우고 싶어지네. GP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2분의 1승분의 GP 이렇게 두 항으로 써지죠. 이게 두 항으로 써졌는데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지금 요것들을 지워버리고 보면은 L 빼기 GP라는 게 이게 L이고 여기서 G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걸 뺀다는 것은 이쪽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 빼기 GP 이쪽이 GP죠. L 빼기 GP는 요거고 L 빼기 GP 더하기 A의 제곱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또 뭐 대각선 길이죠. 이게 지금 이쪽이 A니까 이거의 반지름이 A니까 이쪽이 A 이게 A고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이게 대각선. 이게 L 빼기 GP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이게 요 삼각형과 관련이 있죠. 이 삼각형의 요 빗변분의 밑변.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 올려다보는 각도 이거를 뭐라고 했나 책에서 알파2. 저 알파2라고 하면은 이거는 요 코사인 알파2죠. 얘는 코사인 알파2. 그다음에 저쪽도 GP 더하기 A의 제곱은 GPA 오케이. 요 빗면이죠. 요 빗면의 길이가 GP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제곱분이니까 이게 빗면이고 밑변이 GP니까 이 각도를 또 알파1이라고 하면은 이건 코사인 알파1이죠. 얘는 코사인 알파1.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됐죠. 저거 뭐 다시 옮겨 쓰지 말까요? 코사인 앵글이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게 유한하게 잡은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사실은 무한대로 가야 아이디얼해지죠. 아이디얼은 할 일이 많아요. 무한대로 가야 돼. 애를 무한대로 보내야 돼. 이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이디얼 해야 되니까. 아이디얼 하려면 무한대로 길어져야 돼요. 여기서 L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L과 L이 분자 분모에 있는데 같은 파워죠? 1승. 약분 되겠지? 1 되겠지? 이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지? 근데 얘가 잠깐 GP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저쪽 끝인데 저쪽 끝이 왼쪽 무한대가 있는 거고 이쪽 끝은 오른쪽 무한대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얘가 이쪽을 볼 때도 각도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0도. 이쪽을 볼 때도 무한대로 가버리면 각도가 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둘 다 이것도 0도로 가고 이것도 0도로 가니까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1 합치면 2. 그죠? 얘도 1 돼서 분모에 있는 2랑 없어져서 뮤제로 NI라는 수식이 되는 거죠. 아이디얼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뮤제로 NI다. 그게 요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야. 우리 축에서만 했다. 축에서 한 끈만 벗어나면 계산이 완전히 다른 계산이 되겠지? 엘리틱 인테그랄 같은 게 될 판이야. 축에서 딱 한 번 옆으로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 계산은 근데 안 해봐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라고 이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에서 그 계산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하면 내부 어디서나 자기장이 요 값이라는 걸 또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굳이 귀찮게 여기서 이걸 센터에서 약간 벗어나게 해가지고 계산을 무한정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겠어요. 축에서만 우리가 계산하고 일단 근데 나중에 이거는 내부 전체로 이 답은 확장이 돼요. 솔레노이드 내부 전체에서 뮤제로 NI,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렇게 되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자기장의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표현이 사실은 계산 가능하다. 자, 자, 솔레노이드는 그렇게 하고요. 4절. infinite plane uniform current sheet. 전류가 어떤 아주 얇은 판에 균일하게 근데 펴져 있는데 그 판이 무한대야. 무한대로 넓은 인피니트 플레인이에요. 인피니트 플레인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플랜 시트 같은 말이 인피니트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는지 나도 모르겠어. 인피니트 유니폼 커런트예요. 전류량이 무한대다가 아니고 이 공간 전류가 놓여 있는 공간이 이렇게 종이장 같은 건데 이 공간이 무한대로 넓다. 그 전류판을 XY 평면에 놓는 걸로 합시다. XY 평면상에 전류판을 놓기로 해요. 내 마음대로 XY 플레인 그렸어요. 상당히 좀 잘못 그렸죠? 이거 XY 플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다 XY 좌표 그리면 그냥 끝이지 뭐.
x 좌표, y 좌표. 이거의 직각 방향이 이제 z 방향이다. 이거를 XY 플레인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류 방향도 필요한데 전류는 Y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어떤 한계, 뭐 지금 화살표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아니고 전류가 이제 고르게 유니폼하게 퍼져 있으면 이게 컨티뉴어스 미디어죠. 전류 밀도를 써야 되는데 이게 부피 밀도를 써야 돼. 몇 밀도를 써야 돼? 몇 밀도 써야 되겠죠? 그러면 K, 그죠? 그래서 그걸 K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소스 커런트 K 프라임 이퀄 K 프라임 방향은 Y 방향이라고 할게요. 책처럼 Y 방향. 그랬을 때 이제 뭐 아무 점에서나 한 점, 점 P는 XYG. 이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셔. 이게 문제겠지.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XY 굳이 쓸 필요 없어요. Z, 00Z, Z축상에 한 점 해도 돼. 여기 XY 괜히 계산만 지저분해져. 여러분 책은 그걸 선택하고 있거든. 내가 보기엔 이거 XY 필요 없어. Z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왜 넣은지 모르겠어. 귀찮게. 하여튼 넣었어요. 자, 이런 거 풀려면 또 이제 적분해야죠. 그래서 B필드 구해야 되니까 DB부터 일단 쓰고, DB는 IDS 크로스 R 같은 건데 IDS 자리에 항상 IDS JDV 또는 KDA 와야 되니까 이건 K 프라임 DA가 이렇게 올 거고 크로스 R 나누기 R 제곱 꼴이겠군. 4,8분의 뮤제로. 뭐 이런 거가 어디 하나 적혀 있으면 내가 눈에 딱 내 눈 말고 여러분들 눈 이거 한번 딱 적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적분은 뭐 이거 적분하면 돼요. 어떻게든. 여기도 이제 DA 찾고 R 찾고 하면 되는 거죠. 라지 R 찾으려면 또 스몰 R과 스몰 R 프라임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써놓고 R 빼기 R 프라임이니까 요것들을 줄줄이 찾아야죠. 요건 주어져 있어요. X, X, Y, Y, G, G. R 프라임. 이건 안 주어져 있네. R 프라임 안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무거나 찍어. XY 평면상 한 점. 여기 하나 잡아. 여기 작은 면적 DA 프라임. 여기 프라임 안 썼네. 이게 X 방향 좌표 X. X 프라임. Y 방향 좌표 Y 프라임. Z 방향 좌표 제로. XY 평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 제로점이 있는 DA 프라임이란 면적. 이걸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R 프라임은 X 프라임 X Y 프라임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지 R 벡터는 X 빼기 X 프라임 X Y 빼기 Y 프라임 Y 더하기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R은 X 빼기 X 프라임의 제곱 Y 빼기 Y 프라임의 제곱 G의 제곱의 제곱근. 그렇죠? 여기 분자 부분에 있는 거 이제 다 한 거예요. 여기 R 벡터로 바꾸고 분자를 R 3승으로 바꾸고 분모를 R 3승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연산할 수 있겠죠? 우변에 모든 걸 다 썼어.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돼요. 써볼까요? 그래서 B는 뮤제로 K 프라임 4파이 오케이. 적분안에 DA 프라임 이 전류 K 프라임 Y 방향 외적 R 벡터 X 빼기 X 프라임 X Y 빼기 Y 프라임 Y 더하기 GG X 빼기 X 프라임 Y 빼기 Y 프라임 G 2분의 3승이지 2분의 3승 근데 이제 면적적 부인데 이게 dy dz dx dy dx 프라임
dy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적분을 하면 돼요. 이 적분 합시다. 자, 외적이에요. 외적이면 같은 방향을 일단 날리고 봐야겠지? 외적하면 0이니까. 그래서 yx 마이너스 z, yz 플러스 x. 그 두 개만 살아남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또 yx 하면 마이너스 z인데 그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왜냐하면 여기 x 프라임이 여기 들어있는데 x 프라임 들어있는데 x 프라임이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할 판이네. 그렇죠? 대칭이잖아.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 좌우 대칭이라서 합치면 0이 돼. 이거 때문에 아드 펑션이잖아. 이거는 1차, 분모는 2차니까 x 프라임에 대한 아드 펑션이잖아.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이거 요거 때문에 적분할 필요가 없네. 얘만 적분하면 되겠네. 알겠어요. y, z는 x. 그래서 x 방향 뽑아놓고 4파이분의 뮤제로 k 프라임 적분 dy 프라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치고 dy 프라임 나중에 되겠지? x를 먼저 했네. 그러니까 y 프라임 나중에 하고 x를 먼저 dx 프라임을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y z는 x니까 오케이 z 적분 밖으로 빠져도 되죠? z도 빼고 분자는 1. 이 적분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x, y는 뭐 사실 프레퍼런스가 없는데 어느 쪽 먼저 상관없는데 그냥 책이랑 똑같게 하기 위해서 x를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이 적분인데 이 적분 자꾸 나왔죠? 아까도 했던 거잖아. a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1의 적분. 맨날 나와. 이거 맨날 나와. 이번 챕터요. 요 전자기에 뭐 이번 한 5번째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또 써야죠. 그죠? 근데 이거 쓰기 전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변수 변환하고 합시다. 변수 변환을 하고 합시다. 책대로 가야지. 라지 x 프라임을 스몰 x 프라임 빼기 x라고 하고 라지 y 프라임을 y 프라임 빼기 y라고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x 프라임의 라지 x 프라임의 제곱. 얘는 라지 y 프라임의 제곱. 적분 구간만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죠. 무한대라서. 적분 구간도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꾸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dy 프라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d 라지 x 프라임 라지 x 프라임의 제곱 라지 y 프라임의 제곱 g의 제곱 2분의 3승 분의 1 요 적분이죠. 이 적분 하면 돼요. 근데 요 안에 거 오케이 x 방향만 지금 남겨놨죠. 오케이 됐어요. 이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주 나왔지만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때 이야기했죠. 요 지금 x 프라임에 대한 거니까 나머지를 뭐 하나의 변수, 요 x의 제곱, 뭐 y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분이니까 더하기니까 탄젠트 치환하면 되겠네. 그러면 세컨드 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 적분이죠. 그래서 적분은 사인 세타가 되고 뭐 블라블라 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거에 그 미분에서 이거에 나오는 원래 함수 그거 생각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 학생들 그걸 외워요. 내가 아는 모든 3학년들은 그걸 다 외우더라고. 중간고사 때까지만. 기말고사 때 가면 다 까먹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치환도 할 줄 알고 뭐 미분도 할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거는 라이프가 짧아서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어느 거는 평생, 저 같으면 삼각함수 치환한다든지 뭐 복소변수로 끌고 가서 하는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고 잘 쓰고 있거든. 여러분들만 한때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미분해서 이거 주는 그 함수는 외우는 거는 뭐 그 학기 지나갔, 그 학기에 사라졌어. 그 지식은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하기 바래요. 이건 미분하면은 요거 그대로 뒤에 거 튀어나오고 이거의 2분의 1승 분의 안에 거 이거 라지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y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y 프라임에 대해서 y 프라임 대문자 y 프라임에 대해서 이걸 적분해야 되죠? 여기서 이게 구간 x 프라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걸 적용을 안 했네. 그러면 이 x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 분자의 1승, 분모의 1승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y 제곱 더하기 z 제곱분의 1 꼴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면 이것도 마이너스 x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합계는 2. 그래서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스몰 g의 제곱의 분의 2 이게 계산 값이죠. 그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한다.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B필드가 앞에 X방향이고 4파이분의 U0 K 프라임 G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스몰 g의 제곱의 제곱분의 2는 밖으로 뺄까요? 2 dy 프라임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맞게 썼나? 맞게 쓴 것 같아요. 자, 이거 적분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의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것도 탄젠트 감이지.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뭐 세컨드의 제곱 그래가지고 가도 되고 또는 이건 복소변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복소변수 써서 레지듀 시오렘 쓰는 걸로 해볼까? 그 두 가지 방법 다 할게요. 첫 번째, 이게 편한 방법. 첫 번째 방법, 레지듀 시오렘 쓰는 법. 얘를 팩토라이즈를 해. 그러면 y 프라임 더하기 ig g의 절대값 y 프라임 빼기 ig의 절대값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복소 평면에서 이 포를 그려봐. y 프라임을 복소수로 확장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야. 컴플렉스 y 프라임 플레인에서. 그래서 x축은 실수 y 프라임, 이쪽은 허수 y 프라임 축이죠. 그래서 플러스 ig, 여기 플러스 ig가 0이 되는 점 여기 있고요. ig 마이너스 ig가 0이 되는 점 마이너스 ig 이런 것들 폴이라고 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발산하는 점. 근데 적분은 지금 어디야? 실수축이야. 실수축에서 y 프라임 실수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 적분이잖아. 이렇게 가는 적분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코시 정리를 써야지. 코시 정리를 하면 복소 평면에서 멀쩡한 함수는 한 바퀴 적분하면 0이다. 그게 코시 적분이에요. 이건 멀쩡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 바퀴 돌려. 이렇게 뿅 한 바퀴라는 건 무한대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말해요. 반지름이 무한대인 데서 이렇게 가서 돌아와. 이렇게 한 바퀴, 이거 한 바퀴야. 근데 멀쩡하다고 여기 사이에 폴 이게 발산하는 거 이거 멀쩡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를 빼야 돼 사실은. 갔다가 빼야 되는데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갔다가 무한대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얘를 도려내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지. 여기 가면 돼.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이 적분은 서로 쌤쌤이 여기 적분은 기호가 없고 결국 남는 거 요걸 한 바퀴 돈 거 이것만 남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둬서 이렇게 원래는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요 구간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았잖아. 반대로 돈 거야. 요 폴은 반대로 돌았는데 하여튼 이거를 레지듀라고 그래요. 요 값을. 그래서 뭐 말이 긴데 그게 레지듀 시오렘이란 거야. 내가 공부하려면 해보라고 내가 어딘가 적어놨는데 아무도 안 한 분위기인데 수리물리 책에 있는데 해당 챕터가 뭐 모르는 거야.
그걸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복수함수의 적분은 FG, DG 그 경로를 포함하는 어떤 클로스드 컨투어에 대한 컨투어 적분이 되고, 그러면은 그 컨투어 적분 값은 2파이 I F G0다. 뭐 이런 거죠. 이거 내가 좀 잘못 썼는데 G 빼기 G0, G 빼기 G0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지? G 빼기 G0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폴이 지금 얘니까 얘를 뺀 나머지 이만큼이 지금 요놈이 F Y 프라임이 될 판이지. 그래서 얘에다가 G0라는 게 지금 얘니까 IG를 집어넣을 거니까 F Y 프라임 이퀄 IG일 때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것은 뭐냐면 IG 더하기 IG 분의 1이니까 2IG 절대값 분의 1이네. 그게 F고 거기다 2파이 I를 곱해야 되니까 2파이 I에다가 2I G 절대값 분의 1이니까 II 2I G 절대값분의 파이 이게 적분값이죠. 이게 G 절대값분의 파이 얘가 얘는 G 절대값분의 파이다. 맞냐? 맞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지듀 시오렘을 사용한 거야. 복소변수 함수론에서 코시 적분이라는 부분을 코시 정리라고 된 부분을 공부하면 돼요. 수리물리 안 들은 친구도 있고 뭐 복소변수 함수론은 이제 수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인데 옛날에 물리학과 학생들도 그걸 필수로 들었어.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복소수 평면으로 가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깔짝깔짝하면 한 두 줄이면 끝나요.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적분이고 또 다른 방법은 삼각함수 치환이겠죠. 여러분들 삼각함수 치환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삼각함수 치환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적어놨나 모르겠네. 적어놓은 것 같아. 두 번째 방법. 삼각함수 치환으로 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d y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 g의 제곱의 2분의 1 분의 1이죠 그냥. 이건데 이거 y 프라임을 뭘로 치환해야 되죠? y 프라임을 탄젠트 z의 탄젠트 z의 절대값의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하죠. 그러면 dy 프라임은 g 절대값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가 될 거고, 그다음에 y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g의 제곱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세컨드니까 z의 제곱 세컨드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가 분모가 g의 제곱 세컨드 제곱 세타, 분자가 g 절대값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 구간을 바꿔야 되겠네. 세타 탄젠트 세타다. 2분의 파이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또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이게 탄젠트 세타니까 이걸 주는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무한대일 때 플러스 2분의 파이. 구간 바꾸면 되고 똑같은 거 없애고 적분 밖으로 빼면 되죠. z 절대값 분의 1로 빠지겠지? 적분 d 세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니까 파이 z 절대값 분의 파이 똑같잖아? 네. 뭐 비슷해요. 이것 또한
치환했으니까 한 4줄이면 되겠네. 치환적분. 오케이. 그래서 이 B필드를 다 구했는데 적분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우리는 피직스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피직스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Z 절대값분의 왜 선생님이 왜 Z 절대값 자꾸 달고 댕깁니까? Z라고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사소한 실수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큰 실수예요. Z의 부호가 살아남으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 왜냐면 여기 Z가 있거든. 여기 Z의 절대값이 있고. 만약 이거 Z로 빼버리면 없애버릴 거. 1 될 거거든. 그러면 항상 B필드가 X방향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근데 X방향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Z의 부호에 따라. Z가 양수일 때는 딱 보면 X방향이고요. Z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방향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중요해. 여기 절대값으로 빼냐 안 빼냐가 중요해. 그런 거 사소한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2파이 G 절대값분의 뮤제로 K 프라임 G 방향 X 방향 이렇게 되는데 G 절대값분의 G 이거를 그냥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말아요. 2파이분의 파이가 파이 없어지지. 파이 없어져서 파이 없애고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파이 남으면 안 돼. 2분의 뮤제로 K 프라임 X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이게 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Z의 부호다. 이렇게 하나 설명 써놓으면 좋겠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냥 얘예요. Z 나누기 Z 절대값. 이건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 여기서 뭐 훌륭한 답인데 굳이 뭐 쓴다면 이렇게. Z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플러스 X방향. B필드가 X방향이니까 이쪽. Z가 양수일 때, Z가 음수일 때는 B필드가 마이너스 X방향이니까 이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 4절에서 한 무한전압 평면 문제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페인풀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암페어 법칙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암페어 법칙 쓰면 열나 쉬워져.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피직스가 어렵기 때문에 암페어 법칙은 피직스가 어렵고 대신 계산이 쉬워. 그 피직스를 이해 못하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적분 형태로 하는 것은 뭐 피직스가 별로 없잖아. 이거 단순 계산인데 계산을 통해서 얻는 건데 계산이 힘들지. 중간에 이제 가다가 계산이 힘든데 나중에 암페어 법칙 쓰면 이건 되게 쉬워지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5절. 5절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점전화 이동하는 점전화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보통 생략해 버리는데 5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oving point charge. 근데 포인트 차지가 2개야. 포인트 차지가 2개 있어요.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포인트 차지가 점전화가 움직인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전류라고 그랬죠. 전화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전류인데 그게 주는 자기장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B는 4파이분의 뮤제로 한 다음에 IDS 자리에 IDS 벡터 자리에 QV 또는 밀도로 쓴다면 로 V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로 프라임 V 프라임 크로스 R 헷 R 제곱. 지금 밀도가 왔으니까 부피 적분 해야 되겠죠? 부피 적분 dV 프라임. 항상 IDS 자리를 뭘로 바꾸면 되는데 점전화니까 점전화는 Q 곱하기 V 이게 전류거든요. 점전화로부터의 이 점전화의 전류니까 IDS 자리를 로 V로 바꾸면 되겠어요. 부피로 해서 소스 볼륨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자기장이고 그런데 지금 점전화라고 했는데 무슨 전화 밀도까지 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점전화니까 전화 밀도가 한 점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라지 R이라는 것도 적분 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한 점이니까. 그래서 이것들 근사적으로 걔들 다 빼버리고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속도 벡터도 밖으로 빼고요. V 크로스 R
밖으로 빼고 적분 rho dv 프라임인데 이게 뭐 전하 q 프라임이죠. 점전하니까. 점전한데 굳이 연속 분포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한 점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4파이 r 제곱분의 뮤 제로 v 프라임 v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q v 프라임 이게 쓰면 끝이라는 거지. 이거 적분했다고 쓰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점전하가 주는 자기장이야. q 프라임 v 프라임을 i ds 자리에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두 개다. 이 q 프라임이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q가 지금 이 q 프라임이었죠. v 프라임으로 움직이고 q는 속도 v로 움직인다. 전하가 두 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은 q v 크로스 p 로렌츠 힘 q v 크로스 p i dl 크로스 p 같은 형태예요. 이게 i ds 크로스 b가 df였잖아. 그 i ds 자리를 qv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쉬워요. qv 크로스 b가 돼서 이걸 여기다 쓰면 되니까 4파이 분의 뮤 제로 q 프라임 v 크로스 v 프라임 크로스 b가 아니라 r 헷 나누기 4파이는 앞에 썼고 r 제곱. 이게 힘이에요. 이동하는 점전하 두 개가 각각의 속도가 v와 v 프라임일 때 둘 사이의 거리 벡터, 얘가 뭐 r 벡터에 있고, 그죠? 얘가 r 프라임 벡터에 있는 거지. 그때 순간 속도는 v 프라임이고 뭐 이게 이쪽 프라임이구나. 이쪽이 r이고, 그지?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힘은 이렇게 계산돼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 방향 어느 방향이냐? 간단히 말하면 전하가 같은 방향이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되죠. 왜냐면 전류랑 똑같으니까. 이게 Q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전류잖아. 그래서 만약 전하가 같은 부호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같은 평행한 전류니까 말 잘못했네. 인력을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 힘이 인력이 되고, 만약 전하가 반대 전하다. 얘는 Q고 얘는 마이너스 Q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때는 청력을 받게 되죠. 얘는 반대 방향 전류가 되니까요. 상식적인.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Q 곱하기 V 방향이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인력, 반대 방향이면 청력. 그 힘이 되고, 여기서 노트할 것이 이제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 표현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다. 이 표현은 비상대론적인 표현. 비상대론적인 리밋에서만 맞다. 열나 느릴 때만 맞다. 좀만 정상적인 속도가 되면 엄청 다르다. 정상적인 표현은 어딨냐? 챕터 26. 섹션 6. 상대론 렐러티비스틱. 상대론적인 표현은 여기 가면 된다. 우리는 강의 안 할 계획이지. 이번 학기 범위는 바깥에 있다. 속도가 되게 느릴 때는만 성립한다. 빛의 속도 C가 없잖아. 상대론적인 표현이라면 빛의 속도 C가 어딘가 나타나야 되는데 빛의 속도 C가 없어요. 이건 저속도 리밋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너무너무 커지면 나중에 여기 힘이면 이 힘이 매스에 작용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텐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상대론적인 표현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점전하는 쿨롱의 힘은 안 받느냐? 두 번째 노트. 쿨롱의 힘 받지. 점전하 Q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이 필드, 얘는 뭐에 의한 거요? 바이 Q 프라임이겠지. Q 프라임이 내놓은 이 필드로 쿨롱의 힘을 받고 더하기 V 크로스 B 필드인데 이 B 필드는 누구 거? 바이 Q 프라임. Q 프라임이 움직여서 이동하는 전하 V 프라임으로 이동하는 Q 프라임이 내놓은 자기장 때문에 로렌츠 힘도 받지. 두 가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둘이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같은 사인이다. 같은 사인으로 점전하 Q가
여긴 Q 프라임이고 뭐 프라임을 내가 다 떼버렸대. 오케이 프라임. 이게 같은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V고. 그러면 로렌츠 힘은 인력이에요. 그죠?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같은 전류니까. 근데 쿨롱의 힘 어때? 같은 부호면 청력이잖아. 같은 사인의 쿨롱의 힘은 리펄시브잖아. 이건 쿨롱의 힘은 이쪽이에요. 둘이 동시에 등장한다. 캔슬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캔슬될지 안 될지 몰라. 그 속도와 거리 모든 거에 의존해. 근데 쿨롱의 힘은 청력인데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로렌츠의 힘은 서로 인력이 돼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지.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로렌츠 힘이라고 불러요. 왜 이걸 합쳐서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냐? 이거는 시간이 1분 지나버려서 내가 길게 말을 못하겠는데 E 필드나 B 필드는 좌표 변환에 따라서 서로 상대편으로 완벽하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좌표에서는 E 필드로 보였던 것이 어떤 좌표 가면 B 필드가 돼요. E 필드하고 B 필드는 좌표 변환 관계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안 되고 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고민해 봐야 돼. E 필드와 B 필드는 서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 합친 것을 요 힘 두 개 합친 것을 로렌츠 힘이라고 우리가 그냥 불러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14장 마칠게요.